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비가 잦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내 집 주변의 축제나 옹벽은 괜찮을지 걱정이 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난달 30일 거제시의 한 아파트 뒷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전에도 같은 곳에서 토사가 무너졌던 것으로 밝혀져 예정된 사고의 현실화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이미 4달 전에 일부가 무너져 내렸던 곳인데 아파트 시공사에서는 그냥 산비탈에 시멘트만 뿌리는 정도의 응급조치만 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큰데요. 산사태가 날 조짐을 보고 아파트를 급히 빠져나온 주민 300명이 친척 집과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며 불안해하고 있다는데 거제시와 건설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사태인 만큼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복구 조치를 시행하고 새 아파트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부실 시공 여부를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크고 작은 비가 잦아지는 계절인 만큼 산사태에 대한 사고 위험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 자신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안전에 대해 꼼꼼히 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시민 지킴이 119 구조대와 함께 뜨거운 화재 현장부터 긴급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가정의 달 5월이 왔습니다. 교수님, 지난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 바로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연휴 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버이날과 또 어린이날에 있는 연휴를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셨어요? 네, 연령하신 부모님께는 제가 또 자식으로서 또 귀여운 아들딸한테는 또 부모로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했습니다. 네. 요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좋은 날씨에 모처럼 가족과 함께 나들이도 하고 또 외식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 많이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또 들뜬 마음에 안전에 대한 생각 없이 무방비 상태로 즐기다가는 행복이 한순간에 불행으로 돌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 조심, 항상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겠습니다. 오후 3시 8분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에 있는 노래 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검은 연기를 동반한 불이 건물 위로 치솟고 있는데요. 2층 베란다 재활용 보관소에서 시작된 불길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고 있는 상황. 다행히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일찍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나가던 행인이 재활용을 보관하던 2층 베란다에 담배꽁초를 버려 폐유지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 31분 서울 종로구 종로길에 있는 20층 높이의 다용도 건물 지하 1층 환풍구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녁 시간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근 커피숍에 있던 시민 20여 명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건물 외부 지상에 있는 환풍구와 연결된 지하 1층 환풍구 통로에 쌓아둔 설비 자재와 박스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가 모여있는 고층 건물인지라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지만 119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다행히 불은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낮 12시 34분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빌딩 내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갑작스럽게 난 화재로 건물에 있던 100명의 사람들이 놀라 대피하고 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층 음식점 주방의 천정 환기구 덕트 부근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점심시간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현장입니다. 네, 가족, 친구 혹은 연인, 동료와 함께 식사를 즐기러 나왔다가 건물에서 불이 나면은 정말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안전지킴이로서 안전정보를 수차례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저 역시도 이런 상황에 빠지면 침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큰 건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그동안 많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차례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한다든지 또 야외 활동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네. 대형 식당이나 극장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이런 다중이용 시설, 또 이런 복합 시설 이런 곳에서는요. 불이 날 경우에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요. 단 한순간도 경각심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다중이용 고층 건물에 머물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요. 네. 대피하기 전에 반드시 판단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뭔지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안전지대 119 MC로서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연기 방향 아닌가요? 화재 연기가 밑에서 올라오면은 옥상 쪽으로 올라가는 대피를 해야 하고요. 반대로 화재 연기가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이면은 1층 쪽으로 대피해야 된다. 이거 아닌가요? 맞죠? 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데요. 네. 역시 저희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그럼요. 손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네. 갑자기 눈앞에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사실 말로는 참 쉽지만 이렇게 침착하게 아, 이렇게 그럼요. 대처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네. 화재 영화 장면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간혹 이렇게 심약하신 분들은 눈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화염이 막 번지고 연기가 막 솟구쳐 오르면은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소방 구조대가 이렇게 에어매트를 설치하거나 또 안전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뛰어내려도 좋다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무턱대고 일단 뛰어내리고 보자 해서 맞아요. 몸을 날려서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재난사고 현장에서도 꼭 필요한 말입니다. 판단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또 대피는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지난달 29일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4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서 창문 밖 빼고는 다른 탈출구가 없었던 나이지리아 가족인 엄마와 아이 셋, 일가족 4명을 지나가던 미군과 시민이 힘을 합쳐서 이불로 무사히 구조했다는 뉴스가 전국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근처 이불 가게 주인은 제일 먼저 크고 푹신한 이불 20넉 장을 있는 대로 선뜻 내줬고 두툼하게 깔린 이불 위로 아이 셋을 차례로 떨어뜨린 후 엄마가 마지막으로 뛰어내렸는데요. 다친 데 하나 없이 어린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은 엄마는 미군과 시민들에게 고맙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함께 박수쳤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참 다행이다 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도 4층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상당히 무섭고 또 위험한 걸로 아는데 이게 결코 안전한 방법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날 평택 화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요. 네. 119 소방 구조대가 오기 전에 이미 불길이 너무 많이 번져 있는 상태라서 정상적인 피난이 어려웠고요. 네. 이웃 이불 가게 주민이 이불을 건네서 지나가던 미군이 창밖으로 아이를 받아서 무사히 구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덮고 자는 이불과 또 시민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생명을 살려낸 또 다른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미군 장정 4명과 시민들이 함께 이불을 펼쳐서 소위 이불 에어매트를 즉석에서 급조해서요. 그렇네요. 뛰어내리는 아이와 엄마를 받아서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이불처럼 쿠션 역할을 하는 이 도구 없이 그냥 창밖으로 뛰어내리거나 아이가 네. 던져졌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전하게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불이 난다고 무턱대고 창밖으로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119 소방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을 하면 에어매트를 까는 등 이렇게 충분한 안전장치를 우선 하고요. 그 이후에 구조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 갇혀 있는 네. 경우가 된다면 소화기로 화재 초기 진압을 하면서 네. 119 소방 구조대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날 상황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불길이 2층에서 3, 4층으로 치솟아서 아이 셋과 함께 정말 무서웠다고 하는데요. 화재 상황에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그냥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럴 때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것 말고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일단 옥상으로 올라가면요. 화재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갔으면 조금 더 안전했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불로 아이들을 받아낸 이번 사례는요. 시민들이 생명을 살려낸 아주 특별한 예외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구조된 나이지리아 가족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나면 누구나 우왕좌왕하기 마련이죠. 좀 더 침착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네. 화재 발생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요. 유독가스 그리고 연기로 인한 질식이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데요. 불이 나면 우선 손수건이나 수건 같은 것으로 코와 입을 잘 막고요. 네.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또 그리고 벽을 더듬어가면서 침착하게 대피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기의 방향을 읽은 후에 대피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원리를 좀 적용해 보면 이번 평택 화재 사고도 불이 3, 4층으로 치솟고 있었다니까 재빨리 옥상으로 올라가는 대피 방법이 맞겠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연기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고 네. 있다라고 한다면 발화 지점이 지금에 위치한 내 위치보다 그렇죠.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재빨리 옥상으로 대피하는 게 맞고요. 네. 또 연기가 이렇게 옅거나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기가 내려오는 상황이라면 재빨리 1층으로 내려와서 피난층을 통해서 건물 바깥으로 대피하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네. 가족, 친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혹은 영화를 보다가 건물에서 화재가 났다면 이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안전 매뉴얼에 따라 비상 대피로나 또는 옥상으로 침착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4시 35분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물레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로 쪽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가던 버스를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정화조 탱크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던 중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운전자 11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버스와 탱크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새벽 5시 11분 서울 서초구 구역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차량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엔진룸에서 갑자기 불이 나 차량이 완전히 타버렸는데요. 운전자는 미리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 위에서 갑작스럽게 난 불로 하마터면 다른 차량에까지 위협이 가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1시 46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 오른쪽 벽면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후 차량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 엔진룸과 운전석, 조수석이 불에 타고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주차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안전불감증은 정말 도로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 위에서 일어난 차량 화재 사고를 보니까 정말 아찔합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또 가정의 달이 함께하면서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칫 방심하다가는 타고 가던 차에서 불이 난다거나 하는 아찔한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한순간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놀러 갈 생각에 들떠서 정말 중요한 안전, 이것을 등한시한다면 불행은 또 피할 수도 네. 없게 되는데요. 언제 어떻게 나에게도 닥칠지 모른다는 것, 이게 바로 안전사고입니다. 가족 나들이가 많은 계절, 야외 나들이 떠나기 전에 꼭 점검해야 할 것이 이 바로 차량인데요. 내 차 상태를 꼼꼼히 살펴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날이 더워지면서 내 차 상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뭔가요? 네, 장거리 여행 출발 전에는요.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등등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건 뭐 당연히 필수고요.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이제 요즘처럼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꼭 체크해야 할 것, 바로 이 냉각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냉각수라고 하면 차 엔진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렇게 이제 가동으로 인해서 뜨거워진 엔진의 열을 내려주는 물, 바로 네. 이걸 이제 냉각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온이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엔진도 더 쉽게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출발 전엔 꼭 냉각수를 확인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이 엔진 내 피스톤은요. 네. 냉각되지 않으면 소위 이제 뻘겋게 달군 쇳덩어리가 돼서 속층으로 말하는 차가 이렇게 퍼진다 하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자동차를 달려가게 하는 연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냉각수가 없으면 차가 열이 받아서 움직이지를 못한다라고 그렇군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차가 잘 달리려면 깨끗한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냉각수가 깨끗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죠. 냉각수의 오염도는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체크도 가능한데요. 그렇죠. 원래 색상보다 이렇게 너무 탁하거나 어둡게 변해 있다면 교환할 시점이 된 겁니다. 네. 교환 시에는 반드시 들어있던 기존의 냉각수의 종류를 확인해서 같은 계열의 냉각수를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다른 계열의 냉각수를 주입하게 되면 기존의 냉각수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서 오히려 부유물이 막 생기게 돼서
이 부유물이 냉각 라인을 막을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냉각수도 아무거나 넣어서는 안 되고 들어있던 냉각수와 같은 계열의 냉각수로 채워줘야 한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분, 냉각수를 보충해 줄 때도 반드시 같은 계열의 냉각수를 주입해야 냉각 라인이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냉각수의 교환 주기는요, 일반적인 부동액의 경우에는 평균 2년 정도, 네. 그리고 또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만 킬로미터마다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냉각수를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면 냉각 기능이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하고요. 네. 또 그렇게 되면은 라디에이터의 성능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잘 살펴보고 또 그때그때 교체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아나운서님하고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함께 맞춰보세요. 네, 맞춰볼게요. 좀 이제 웬만한 거는 거의 다 맞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는데요. 아,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꼭 맞히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를 드릴게요. 냉각수로 대체가 가능한 물이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떤 물일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사실 물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렇죠. 생수도 있고 하천물, 뭐 수돗물 이건 맞잖아요. 이 중에 어떤 물이 가장 적합할까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인데 냉각수로 대체가 가능한 물이라. 그러니까 좀 전에 같은 계열의 냉각수를 넣어야 고장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한 물이라면 아무래도 마실 만큼 깨끗한 생수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냉각수는 좀 깨끗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정답은 생수.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땡입니다. 왜요? 정답은 수돗물인데요. 근데 수돗물이라니 정말 예상 밖인데 냉각수를 대체할 물로 수돗물이 제일 좋은 이유가 뭔가요? 네, 말씀드릴게요.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냉각수는 일반적으로 부동액과 수돗물의 비율이 한 5대5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수돗물로. 하천물이라든지 우물물 이런 이 지하수는요, 산이라든지 네. 염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냉각 계통을 부식시키기가 쉽고요. 네. 또 엔진 과열 현상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네. 이 생수, 지하수 같은 경우는 미네랄 성분이 많은 네. 경수이기 때문에요. 녹이 또 이런 것들을 잘 생기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라인이라든지 워터펌프 이런 것들을 부식시킬 수 있어서 냉각수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물속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이렇게 다량으로 함유된 물을 경수라고 하고요. 이런 성분이 적게 함유된 물은 연수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연수에 수돗물이 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냉각수가 부족할 때는 같은 종류의 냉각수를 보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미리 준비한 여분이 없을 경우에는 냉각수 대용으로 연수인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네랄 성분이 쇠를 부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산 또는 염분이 포함된 하천물이나 우물물 또한 냉각 계통을 부식시키고 엔진 과열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정말 냉각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냉각수는 반드시 같은 계열을 주입시키고 혹시 급하게 물로 대체해야 한다면 미네랄이 들어있는 생수가 아닌 수돗물을 넣어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자동차를 지치지 않고 달려가게 하는 반드시 필요한 이 냉각수. 냉각수가 제대로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잠깐의 수고로움은 나와 내 가족의 이동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시다면요, 반드시 냉각수부터 점검한 후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시간입니다. 교수님, 장애인들의 발휘되고 있는 전동 휠체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동 휠체어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시간엔 전동 휠체어 사고, 무엇이 문제고 또 예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요? 네,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나 또 연로하셔서 보행하기 어려운 이런 노인분들, 그들의 발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동 휠체어인데요. 네.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이 전동 휠체어가 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 사고,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지 사고의 유형을 광진소방서 119 구조대원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이나 연로하셔서 보행이 자유롭지 못한 노약자분들을 위한 이동수단의 하나로 전동 휠체어가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들이 직접 운전해 다니시는 이 전동 휠체어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 사고로 출동한 사례를 보면
도로의 턱이나 장애물에 걸려 일어난 사고가 가장 많은 편이고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서 있는 입간판 같은 외부 장애물과의 충돌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전동 휠체어를 너무 고속으로 운행한 나머지 정지를 제대로 못해 일어난 사고와 전동 휠체어를 몰고 차도를 달리다가 큰 차와 충돌하는 위험한 사례도 있고 전동 휠체어를 몰고 보행로를 가다가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전동 휠체어 전체 사고 중 44%가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수님, 전동 휠체어는 보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차도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걸까요? 예, 그러게요. 현행법상에 전동 휠체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보도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조사 대상의 절반가량이 차도나 자전거 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같은 전동 보장구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어 보도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도 외 차도나 자전거 도로 등을 이용해 사고를 경험하는 경우가 특히 많았습니다. 보도 외 도로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노면이 비교적 더 안정적이어서 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 장애물이 비교적 적어서 비교적 안전해서 비교적 덜 혼잡해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안전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는데요. 전동 휠체어에 대한 속도 제한이나 관련 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까지도 사고에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어 보도를 이용해야 함에도 차도가 노면이 더 안전적이고 또 장애물이 없어서 운행이 수월하다고 하는데 관련 규정이 빨리 정착돼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앞서 이 조사에 따르면요. 이 보도는 입간판 등으로 인해서 이런 장애물들이 굉장히 네. 많고요. 또 노면도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기가 그렇죠. 수월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현행법상 전동 휠체어는 반드시 보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네. 따라서 전동 휠체어도 보도에 일단 올라오게 되면 보행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용자 본인은 물론이고요. 다른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게 항상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전동 휠체어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광진소방서 최수영 구조대원이 더욱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전동 휠체어는 보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 도로를 이용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보행로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로 인해 직진으로 가는 것이 용이한 전동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보행자 도로가 좁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동차 도로로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위험합니다. 또 전동 휠체어를 몰고 보행자 도로를 달릴 때에도 정속 운전을 하셔야 시설물이나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보행자들이 상당히 빠르다고 느낄 정도로 가속으로 달려가는 전동 휠체어도 많이 있고 이런 전동 휠체어의 가속 운전은 충돌 사고는 물론 전복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본 적이 있는 장면인데요. 전동 휠체어를 타는 분들 중에는 정말 빠른 속도로 휑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참 놀랐었거든요. 저렇게 빨리 가다가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의 과속도 사고를 부르지만요. 이 전동 휠체어의 과속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동 휠체어는 원래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보행 보장구인 만큼 과속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자동차도 전동 휠체어도 과속은 사고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동 휠체어에 대한 속도 제한 규정도 없고 또 막상 사고가 나더라도 금전적인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전동 휠체어를 위한 손해보험 도입도 시급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그 제도 보완이 시급하기는 하지만요. 우선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는 전동 휠체어 사고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전동 휠체어 안전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보장구의 하나인 전동 휠체어니만큼 전동 휠체어를 타도 보행자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도에 있는 입간판 같은 장애물들이 불편하다고
차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다가 자동차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휠체어 속도 제한 등 안전 규정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보도에 올라오면 과속은 절대 금물이고요.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 운행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겠습니다. 노면이 안정적이고 운행하기 편하다고 해서 차도로 내려가 달리다가 충돌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동 휠체어 이용자 안전을 위한 규정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푸르름이 나날이 짙어가는 5월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야외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안전을 무시하고 다니다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이라도 내 가족, 내 주위의 안전을 살피는 시간을 갖는 것에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네.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들의 공동 운명이기 때문입니다.